안녕하세요. 저는 도봉지역자활센터 센터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 송건이라고 합니다. 네. 도봉구가 민선 5기, 지금 벌써 6기도 3년 지났는데요. 그러니까 7년 전에 들어서면서 마을을 통한 새로운 공동체 회복에 대한 필요를 이야기하고, 그 과정에서 초기의 기획 함께하고 또 조례가 만들어지고, 도봉구의 마을 만들기 위원회가 위원회로 자리 잡으면서 작년까지 위원장으로 또 이렇게 활동을 쭉 해왔습니다. 네, 뭐 한마디로 사회과학적으로 규정하기는 아직도 좀 쉽지 않아 보이고요. 저희 느낌은 함께 행복하기 위한 삶터 만들기, 좋은 이웃 만들기, 사람은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임을 느끼기, 뭐 이런 것들이 필요라고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구현하면 어쨌든 한국의 산업화가 워낙 급속도로 되어지면서 서구의 모습을 쫓아가려고 많이 노력을 해왔는데, 한편에는 경제적으로 물리학적으로는 많이 성장을 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또 문제들도 나왔다고 보여지고요. 그게 대표적으로 빈부격차라고 하는 경제적 격차들도 벌어졌지만, 사람 사이가 이 경쟁이 더 우선이 되고 효율이 더 우선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사람 사이의 관계의 소중함이 잊혀져 간 여러 가지 요인들을 어떻게 하면 풀어낼까라는 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조금 더 설명하면, 결국 그렇게 산업화된 과정의 경쟁과 효율은 인간들의 관계보다는 경쟁에서 이기는 것, 그런 것들도 목표로 하다 보니 스스로들이 파편화되거나 고립되거나 소외가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졌고, 그건 단순히 핵가족화의 문제뿐만 아니라 뭐 독거노인의 문제나 아동 청소년들의 고립의 문제나 심리적인 우울함의 문제들이 경쟁에서 탈락된 경우들도 생기지만, 그거에 살아남기 위한 노력 과정에서도 여전히 그런 문제들은 벌어지고 있어서,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이 없을까? 도시에서는 그게 불가능할까? 경쟁과 회색과 잿빛만이 우리 삶의 모습일까에 대한 대안적 시도가 바로 마을 사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객관적으로 보면 도봉구 자체가 강남같이 잘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중산층 서민들이 대표적으로 많이 살고 있는 그런 조건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좀 보면 자연적인 조건들이 이 안에서 살아가기엔 어르신들이든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자연의 조건이 좋은 거나 물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거나 집값의 저렴함 등이, 그거를 물질적 풍요를 위한 조건으로 볼 때는 강남에 비해 여전히 격차가 떨어졌다고, 즉 개발이 안 됐다고 해석을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관점으로 보면 삶의 관계로 서로 조금 더 이웃과 삶을 나누기 위해 그런 마인드나 조건에서는 서울의 그 다른 어느 지역보다 객관적 조건들이 좀 있지 않나 싶고요. 좀 더 주체 주인으로서의 사람들을 놓고 봐도 도봉은 이사 오면 잘 안 나가는 임시로 머무르는 거처로서의 지역이 아니라 내 삶을 조금 더 지속 가능하게 살고 싶은 분들이 있고, 그 중에도 그렇게 나의 이익보다는 함께 더불어 뭔가 공동의 이익, 공익, 이런 것들을 지향하는 뭐 시민적 활동이라고 할까? 공익적 활동을 하고 싶은 분들도 저희 지역엔 꽤 옛날부터 많이 있어서, 그런 객관적 조건과 주체들의 의지가 만나서 현 시대에 우리가 함께 꿈꾸고 시도해봐야 될 일이 바로 마을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지 않겠냐고 좀 대부분은 동의를 하고 있는 거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서울시장으로 시민사회에 가장 알려져 있는 박원순 시장님이 된 이후에는 이게 어쨌든 시로부터 좀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 과정이나 지원이나 확장에 대한 작업들이 되어지면서 뭐 여기저기서 마을 공동체 사업뿐만 아니라 뭐 마을 학교까지도 이렇게 많이 펼쳐지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분명히 그런 걸 통해 지향하고 만들고 싶은 것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하고 있는 점들은 좋기는 하나, 초기에 이 마을 사업을 고민할 때 제일 많이 키워드로 핵심으로 이야기해 왔던 게 정부로부터 지원하는 방식, 중앙정부든 기초단위정부든 이게 오히려 마을의 자생성이나 지속 가능성이나 주체성에 혹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이런 점들을 고민하면서 어쨌든 이런 지원들이나 정책 사업들은 관이 주도하는 방식이 아니라 민이 스스로 해내도록 하기 위한 마중물적 역할들이 필요한 거다. 그래서 그걸 넘어서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판단들로 기본 설계들을 했었는데, 뭐 그렇게 진행이 잘 된 경우들도 있지만 어쨌든 많은 경우 그냥 이게 좋은 기회니까 한번 활용해 보자 이러면서 조금의 예상된 시행착오들도 좀 있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는 원래 이렇게 하면 한 몇 년 지원하고 나면 스스로 해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자가 초기의 설계였기 때문에 씨앗부터 색싹 뭐 이런 단계들로 설정을 했었는데, 지금 만약에 지원이 안 돼도 스스로 잘 해낼 곳들이 얼마나 있을까라고 했을 땐 아직도 여전히 그런 한계들은 좀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그 점을 어떻게 좀 잘 풀어낼 수 있을까가 다시금 좀 되돌아볼, 성찰해야 될 지점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은 뭐 평가하기가 쉽지 않은 지점이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복지 쪽에서도 많이 이야기됐던 게, 전통적으로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투입 대비 산출, 인풋, 아웃풋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얼마 정도 얼마가 투입됐으니까 결과로 몇 냥 내지는 몇 건, 몇 명의 참여, 보통 이렇게 결과 평가하는 방식들을 많이 써오는데, 이웃 사이의 관계와 관계의 심화가 그런 방식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거여서, 복지 쪽을 중심으로 제가 겪은 경험에 많이 쓰는 이제 표현 방식 중에 아웃컴이라고 해서 결과와 다른 성과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는 있으나, 그 또한 충분한지는 전 조금 또 다른 고민이 있고요. 오히려 또 다른 키워드로는 실제 그럼 사람 사이의 관계, 뭐 네트워크 밀도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체계들이 있긴 하나, 어쨌든 사람 사이의 관계의 밀도, 그것이 개인과 개인을 넘어 또 다양하게 얼마만큼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려면 최근엔 뭐 그 경영 쪽에서도 사회자본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사회자본이라 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도, 호혜적 관계, 그거의 밀도를 측정한다라고 했을 때, 그런 내용들, 그런 밀도들을 확인하고 그걸 객관적으로 좀 수치하는 형태의 평가들이 향후 가능할 수는 있겠으나, 아직까지는 이게 충분히 성장하지 않고 초기 과정들인 경우들이 더 많아서 그 가능성을 쉽게 평가라는 잣대를 들이댐으로 오히려 성과를 내고자 하는 왜곡된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어서 신중하게 좀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무엇보다도 이게 삼터라고 하는, 관계적 삼터라고 하는 것으로서 마을로 놓고 보면, 마을에서 결국 지속 가능하게 살려면 꼭 이런 근대 이전의 사회들을 대부분 봐도 서로의 필요들이 절실해서 돕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중에 그 당시는 있었던 거잖아요. 중세든 뭐 우리의 조선시대든. 근데 이게 산업화가 고도화돼서 개인의 전문성 중심의 경쟁력으로 편제된 사회에서 과연 그게 유효하냐라고 했을 때, 소외의 문제나 고립의 문제나 파편화의 문제에서 분명히 대안적 관계로서의 재미나 의미를 찾을 수는 있겠으나, 조금 더 지속 가능하려면
이게 3터에서 1터 지속 가능한 일로도 어떻게 연계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좀 자연스럽게 녹아져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도봉구가 그래도 여러 해 동안 함께 고민하면서 마을 활동을 해왔던 주체들과 사회적 경제가 마을하고 이게 같이 가야 된다, 두 바퀴처럼 이런 판단들을 해서 최근에 도봉구로부터 마을 사경 지원센터를 사회적 협동조합 도봉이어서가 위탁받아 하는 방식 같은 경우는 그 다음을 향한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놓은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그런 식의 중간 지원 조직을 넘어 실제적인 3터에서의 필요한 재미로 시작했던 절실한 필요 때문에 시작했던 그런 것들이 지속 가능한 활동으로 또 더 나가서 가능하다면 경제적인 부가가치까지로도 가기 위한 포석들이나 관계들을 어떻게 만들까의 고민들이 필요해 보이고요. 가까이 방학삼동에도 수공예 중심으로 수제비 같은 경우도 현재는 그냥 한 달에 한 번 하는 플리마켓 정도의 모습이라면 이것이 단순히 그러면 여기서 큰 이익을 보자는 아니지만 공유경제나 공동의 행복한 문화를 만드는 경제적 토대들을 그 속에서 좀 함께 모색해보는, 결은 다른 얘기지만 그 옛날 초기에 함께 해왔던 전혀 지원 없이 해왔던 유중에 마을길 걷기 사업 같은 경우는 매월 첫째 주 토요일이면 훌륭한 특정일 검연하긴 그렇지만 코디네이터 하는 활동가와 그런 마을 걷기 생태 놀이의 굉장히 전문성과 가치를 잘 갖고 있는 전문가가 함께 결합이 돼서 그런 거를 필요로 하는 다양한 동네 사람들에게 생태적 재미, 마을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높여내는데 다 조그만 회비로 알아서 하지 전혀 지원과 상관없는 관계들이 만들어지는 이런 사례 같은 경우는 전 특히 지원을 받아 하고 있는 마을 사업 하시는 분들이 좀 눈여겨보고 되새김질 해볼 그런 것도 그 안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그림을 그린다면 그냥 나의 재미와 보람과 의미 정도는 대학으로 치면 교양과정처럼 더 다양해지면 좋겠어요. 어차피 삶의 만족도, 삶의 질, 행복지수 최근 이야기하는 것들이라고 하는 건 꼭 경제적 이해만으로 그게 다 채워지는 건 아니니까 그 다양성은 꼭 특기나 전문성으로 안 가더라도 다양한 취미 활동처럼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그거로 담아내기엔 현실적으로 지속 가능한 먹고 사는 문제들을 고민으로 안고 있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이런 좀 전문적인 영역, 사회적 경제로의 영역 이런 경우는 대학 과정으로 치면 전공 과정처럼 지역 안에서도 마을 학교로 상을 잡으면 왜 마을이 필요한지나 마을에서의 활동이 왜 우리에게 행복한지를 쭉 겪으면서 체험한다면 그럼 나는 거기서 뭔가 보람 있는 일을 하면서 지속 가능한 먹고 사는 일을 한다면 뭘 하면 좋을지, 나의 장점,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진짜 신명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다시금 찾아서 그게 꼭 50+ 이렇게 해서 젊은 세대 보낸 이후에 노후의 길을 찾는 것도 좀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오히려 젊은 세대 자체에게 이런 길도 있다. 너희들이 경쟁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만 발버둥 치다가 거기서 한계를 느끼는 방식이 아닌 길도 이 안에 얼마든지 좀 가능하다라는 걸 같이 좀 선배들이 좀 시도도 하고 남기는 길도 좀 찾아내고 그러면 좋겠다 싶은 바람이 듭니다. 그래서 그건 무게중심을 50대 50 이렇게 퍼센티지로 이야기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하여튼 양자를 좀 균형감 있게 바라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것만은 아니지만 충분히 대안 중에 하나다라고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냥 개인 가족 얘기하면 저희 외동딸이 예술을 전공하고 싶었고 여기 노곡중학교 다닐 때까지는 본인 스스로가 집안 분위기 때문에
나름 뮤지컬 가수를, 세계적인 뮤지컬 가수를 꿈꿨는데 학교 안에서는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고민하고 학교도 옮겨보려고 하던 차에 여기서 먼 영등포에 있는 하자센터 처음 만들어지고 거기서 하고 있는 대안학교 1기로 작업장학교에 아직 검증도 안 된 곳에 다녔었거든요. 주로 이제 같은 기수는 자기보다 서너 살 위인 고등학교 다니다 오고 다 문화예술적으로는 뛰어난 애들이 모여서 동네에서는 제가 굉장히 잘하는 줄 알고 갔는데 거기서는 이게 게임이 안 되니까 완전히 위축돼 있다가 하자를 마칠 때쯤 하자 선생들과 요 졸업하는 애들이 함께 만든 게 최근에 꽤 많이 유명해진 놀이단이라고 하는 생태음악 퍼포먼스 하는 사회적 기업으로도 국내 문화예술적인 첫 번째 기업이 된 이곳을 처음 만드는 창단 멤버 12명인가 중에 제일 막내였거든요. 그러면서 얘가 놀이단 시작할 때의 고백이 사춘기 때 자기는 세계적인 뭐 이런 꿈이 계속 있었는데 막상 사람들 관계에서 보니 내가 세계적인 뭘 꿈을 꾼다는 게 꿈은 좋으나 현실적으로 얼마나 힘든지를 알았고 다만 그런 꿈에 매몰되지 않고 비록 세계 최고가 아니어도 나는 내가 행복할 길을 찾고 싶고 그게 놀이단을 통해 나는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스스로의 정리가 되어지면서 결국 그 창단에서 놀이단이 자리매김할 때까지 한 8년 이상 쭉 활동을 하는 것들을 지켜보면서 이 케이스의 경험이 저로선 저희 애만의 특수성이 아닐 수 있겠다. 도봉 내지는 이곳, 도봉 인근에 사는 많은 청년, 청소년들이 문화를 특히 매개로 하고 싶은 활동에 대한 욕구들이 굉장히 높은데 이런 것들을 좀 잘 스스로 역량 강화할 수 있는 좋은 선배와 지역사회의 관심들로 스스로의 그런 길들을 자기주도적 삶이 가능한 길들을 좀 만들어내도록 설계하는 시도들을 좀 하면 얼마든지 대안을 넘어 누구나 한번 해보고 싶은 꿈, 그래서 스스로 행복해지는 길을 찾아가는 이런 게 도봉에서 좀 많이 활성화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생각했던 건 최근에 어디서 보니까 누구나 학교나 모두의 학교나 이런 방식의 대안적 시도들도 있던데, 도봉이 저는 그런 좀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인프라를 잘 연계만 해도 특정한 하드웨어로 공간 학교를 만들고 거기서 무슨 4년제 대학처럼 교육과정을 꼭 해야 되는 것과는 좀 다른 차원에 필요하다면 제도화도 시킬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좀 청소년부터 어른들이 자기의 그런 성장과 행복을 만들어가기 위한 자기주도적 시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들을 함께 만들고 함께 그런 경험을 통해 서로 성장하는 이런 시도들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아직은 이게 다 무르익진 않았지만 그래도 지역을 전체적으로 보고 도봉에서 이런 꿈을 꾸고 싶다고 하는 분들 사이엔 이걸 좀 우리가 잘 준비하고 함께 논의하고 만들어 가자라는 의견들이 있어서요. 지역의 청년들뿐만 아니라 도봉에 지금 안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도 이런 기회를 함께 만들어 보고 싶으니 기회되는 대로 연계하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냥 간단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행복지수가 제일 높은 지역이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행복지수조차도 주관적으로 다양한 걸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누구는 어디에다 방점을 둬야 된다는 견해가 다양할 수 있으나 그 또한 결국 행복지수 안에 좀 다 스며든다면 도봉구 하면 전통적인 의미의 웰빙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걸 간혹 행복하고 비슷한 거로 착각들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나의 건강, 나의 개인의 어쨌든 삶의 질이어서 경제적으로도 좀 윤택한 사람이 여유 있는 삶을 사는 방식이 웰빙이다. 그러니까 그건 전제 자체가 경제적인 풍요가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전제를 많이 하는데 행복지수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단순히 경제적 여유를 통한 웰빙하고는 좀 다른 결 같거든요. 경제적으로 내가 충분치 않더라도 야다못해 옛날 말이긴 하나 콩 한쪽 반쪽씩 나눠 먹는 이런 것들로부터 느껴지는 삶의 여유와 행복감 내지는 지역사회에서 나 스스로의 고립을 넘어
내 마음을 연히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하고 함께 삶을 나눌 수 있구나 하는 그런 행복감. 뭐 꿈꾸는 것 중엔 뭐 지역 카페 같은 경우는 다양한 방식으로 해서 서로의 강점들이나 갖고 있는 것들을 나누는 거로 해서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닌 서로의 소중한 거를 나누며 그것이 돈보다 더 힘 있는 사이가 되도록 만들자고 지역 카페를 꿈꾸며 시도하고 있듯이 한국 사회 전체가 여러 가지 삶에 필요한 것 중에 너무 경제, 이익, 더 나가서는 나쁘게 이야기하면 돈의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 삶의 근본적인 좀 성찰로부터 우리가 돈이 삶에 분명히 필요한 거고 그거 없으면 안 되는 지점이 있지만 그거를 넘는 인간이 더 중심이고 주체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행복 나누기, 행복 만들기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에 경제개발의 논리는 여전히 도봉은 서울에서는 많이 경제적으로 낮은 수치지만 행복지수에서만큼은 그 어디보다도 높은 곳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나도 저기 가서 살면 참 좋겠네 이럴 만한 곳들이면 좋겠다 싶고 그게 한두 가지 문화 인프라나 뭐 복지 인프라나 사람들 사이에 마을 모임들이 몇 가지가 잘 돌아간다고 다 해결되진 않겠으나 그 역량들이 쌓이고 사람들을 잘 키울 수 있고 그 키워진 사람들이 외부로만 나가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지속 가능한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이런 걸 뭐 여전히 단기적 목표로뿐만 아니라 5년 뒤, 10년 뒤를 예상하면서 저희 세대들의 목과 결국 저희 세대가 이제 할 수 있는 건 다음 세대를 더 잘 키우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더 좀 노력할 수 있을지를 함께 그려보고 기꺼이 좀 그런 마음으로 자그마하게 실천하는 이런 것들이 좀 쌓이면 좋겠다 싶어서 뭐 그 안엔 다 남겨져 있는데 하여튼 결론은 행복지수 높이기가 이 마을사업과 연관된 모든 분들의 목표 내지는 목적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점에서 마을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은 특히 내가 이거 그냥 사업 한번 좀 재밌게 잘해보자를 넘어 나의 삶이 이 활동을 통해 나도 행복해지고 나의 이런 게 필요한 사람에게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해피바이러스 같은 존재로서의 자기 변화를 함께 꿈꾸며 활동은 즐겁고 재밌고 근데 그게 엔조이나 표피적 욕구를 채우는 걸 넘어 삶의 깊은 부분에 이거야말로 정수다라는 느낌들 뭐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는 토대를 여전히 좀 구축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